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는 누구인가? 김대호 박사 TV가 본 한덕수 제2편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김영삼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 비서실에서 아주 측근으로 보좌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통상교섭본부장을 했다라고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에 이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약 총리에 오릅니다. 사실 한 정부의 총리라는 것은 그 정부의 간판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 또 경제 철학이 한덕수 총리에게 과연 맞을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의아한 인사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한덕수 총리를 발탁한 거, 이 대목 상당히 주목을 끌었는데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게 한미 FTA입니다. 미국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던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또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에서는 나는 미국 갈 일 없다 하면서 미국을 폄하하기도 했던 그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통이라고 불리는 한덕수를 총리로 임명하고 그에게 맡긴 임무가 바로 한미 FTA를 완결해달라, 자유무역협정을 완결해달라 이겁니다. 사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공과가 있고 또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거시 경제 지표만 보면 한미 FTA,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시작했던 이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경제 지평을 넓히거나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념의 장벽을 넘어서 한미 FTA 전문가, 국제협상의 전문가인 한덕수를 총리 카드로 발탁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도 상당히 놀랍고요. 또 그 노무현 정부에 들어가서 한미 FTA를 주도적으로 총괄적으로 협정을 맺고 잘 기초를 닦은 이 한덕수 총리의 능력과 역할도 상당히 주목할 만하죠. 사실상 우리가 가전 실현과 파고 속에서 또 한미 FTA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도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았더랬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정치, 사회, 문화적 난관을 다 뚫고 한미 FTA를 할 수 있었던 것, 여기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한덕수 총리가 이제 구설수를 낳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총리로 임명해준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부엉이 바인지 무슨 경상남도 그 사택 어디에서 운명을 달리했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정말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많은 조문객이 모였거든요. 저도 물론 그 현장을 기자로서 관찰해 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온 대목 중에 하나가, 왜 총리였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총리였던 사람은 와야 되는가, 한덕수는 왜 안 왔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을 했을 당시에 현직 대통령은 이명박이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도 현장에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더랬어요. 그런데 참석하지 않은 대목을 둘러싸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은 참 뭐라고 그럴까요? 정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 장례식에도 오지 않느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그 장례위원회 측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도 끝내 오지 않았다. 전 이런 말을 들었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요. 본인의 사정이 있었겠죠. 어쨌든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그 한덕수 총리가 이명박 정부에 발탁이 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사망한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사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그 검찰 수사 이런 게 한 도화선이 됐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 상당히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하고 이어진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 대사가 됐다. 이래서 또 한 번 화제를 끈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 초기에는 광우병 사건이라든지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한미 간에 상당히 갈등도 많았던 거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한덕수 총리가 어떤 발전적으로 화해를 하고 또 성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인간적 관계에서 왜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는 지금도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이명박 정부를 이제 이어서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바로 초대 국무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파,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넘나들면서 총리를 한 우리나라 유일무이. 저는 한덕수 총리를 보면서 생각나는 분이 우리 조선조의 한명회라는 분이에요. 이 본관을 찾아보니까 한명회 씨와 한덕수 씨가 청주 한시로 지방간이더만요. 물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따지고 보면 다 집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청주 한시의 직계 후손이다. 왜 한명회가 생각나느냐면요. 한명회 이 양반 정말 칠삭동인데 머리가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과거 시험에는 합격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 치량, 특히 이 세조라는 사람, 그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계유 정난 등을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한 그 모든 아이디어가 한명회가 주도했다. 이게 지금 우리 조선실록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왕을 계속 바꿔가면서요. 세조 다음이 예종 아닙니까? 그 다음이 성종, 그 다음에 연산군, 이렇게 왕을 계속 바꿔가면서 영의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천 년 역사에 왕은 아니면서 전문가로 올라가서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영상 또는 총리를 가장 오래 한 사람은 바로 한명회, 그리고 또 한덕수, 청주 한시 두 분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덕수 씨의 부인의 경우에는 최아영 씨라고 1편에서 말씀 올렸죠. 입주 아르바이트 당시에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바로 최아영 씨의 친정집이에요. 이것을 장인어른한테 물려받지 않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 가액이 한 3억 원 정도로 매매했다고 지금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지금 시세는 100억을 훨씬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속을 받으면 엄청난 세금이 나올 텐데 그것을 매매를 했다. 이건 대단한 재테크라고 볼 수가 있죠.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백억짜리를 3억에 샀다. 그런데 3억이란 돈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 아시다시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실 입주 아르바이트를 한 고학생이었단 말입니다. 고학생으로서 장인이 돈을 줬냐? 당연히 돈을 줬다면 정여세에 해당하는데 정여세는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집을 사면서 동시에 이제 세를 줬어요. 세를 줬는데 어디에 세를 줬느냐? 엑슨모빌 같은 외국계 회사에 그 한덕수
총리가 젊은 시절에 경제협력국 또 통상본부장을 오랫동안 역임했었기 때문에 외국인 기업들을 많이 알겠죠. 그 사람들을 이제 세입자로 끌어들였는데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전세금을 몇 년치를 한꺼번에 받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샀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 진실 여부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이해 충돌의 문제. 그러니까 본인이 통상본부장도 하고 국제경제협력의 전문가인데 외국 기업을 자기의 세입자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그 돈도 한꺼번에 받았다. 한꺼번에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만 그렇게 편의를 봐서 그 돈으로 샀다. 뭐 이런 각도에서 이해 충돌의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가 됐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뭐 국회 청문회 절차를 통과하고 또 지금까지도 대통령 권한 대행을 이어서 맡고 있다. 자, 그런 점에서 어떤 주목을 끌었고요. 자, 특히 그 국제경제협력의 경험, 통상본부장의 경력, 또 유창한 영어 실력, 하버드대학 출신, 뭐 이런 것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상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상당한 그 장점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영어를 좀 더 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감동을 했을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한미 간의 이 관세 폭탄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속에 과연 우리가 낼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이 대목과 관련해서 미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우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래스카의 LNG선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기로 사실상 약속을 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또 조선산업에서의 협력, 그 밖에 방위산업의 협력 등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뭐 국제 통상 전문가인 만큼 그런 만큼 우리나라 국익이 손상당하는 일 없이 잘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요. 자, 이분은 S-오일이라는 회사의 사회이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S-오일 원래 쌍용 정유예요. 근데 이 회사가 원래 이란이 만들었던 이란 석유였거든요. 근데 이란과 한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란이 떠났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쌍용그룹의 그 김석원 씨 등이 그 오너로 경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가 김성곤 씨죠. 공화당에서 재정부장을 했던 김성곤 씨 등이 이 쌍용 정유를 그 이란 정유를 인수에다가 쌍용 정유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쌍용그룹이 도중 해체되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이게 사우디로 넘어갑니다. 사우디로 넘어가서 지금은 사우디 회사, 여기서 말하는 S가 쌍용이라는 뜻의 S인지 사우디의 S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만 지금은 사우디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인 사우디 회사인 S-오일의 사회이사를 했다. 뭐 그것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S-오일은 울산에다 대규모 석유화학 제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른바 샤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그 과정에서 돈도 많이 들어오지만 또 우리나라 LG화학이나 또 롯데케미칼 등에서는 경쟁 관계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머지 않았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한 말 중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주목할 만한 얘기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물었다고 해요. 이것은 한덕수 총리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한국은 곧 선거한다는데 대통령 출마할 생각이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최근에 한덕수 총리의 행보가 다소 좀 상당히 정치적으로 보였던 게 아닌가. 미국에서 바라볼 때도 총리 출마할 생각이 있는, 대통령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로 해석하고 있는 일부 세력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뭐 여러 가지 권유를 받고 있는데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유보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출마하느냐 아니냐는 뭐 본인의 선택의 문제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한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한덕수 총리에게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요, 지금 나라가 워낙 엄중한 사태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탄핵돼서 고리된 상태, 여기서 또 혼란상을 막고 또 선거를 공명하게 치르는 이 문제가 1차적인 과제. 그 다음에 저는 이코노미스트의 한 사람으로 지금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요, 지금 세상이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없는 100년 만에 아주 큰 변화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부디 좀 이 경제협력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미국과의 관계도 좋게 만들고 또 우리 국익도 정대하는 방안으로 좀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도 뭐 국회에서도 여러 번 문제가 됐는데요. 론스타라는 게 우리나라 외환은행을 샀던 곳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보를 흘려가지고 문제가 있었다는 등, 또 론스타 입장에서는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는 등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한덕수 총리도 이 론스타를 정리하는, 외환은행 문제를 정리하는데 핵심 공직자로서 키로를 했는데요. 국회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 총리를 그만둔 이후에 김앤장에 근무를 하시면서 김앤장에서 론스타 편을 위해서 많은 정책 자문을 해줬다,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처신이나 이해 충돌의 문제,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무엇보다도 당시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중에서 한국 정부의 혹시 약점 이런 것을 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인 론스타에게 넘겨줬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넘겨줬다는 증거는 공개된 적이 없고 확인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워낙 국제 협상을 많이 했고 국제 회사들과 많이 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이 부인 최아영 여사가 서울대 미대 출신이에요. 미대 출신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미술 전문가지 않습니까? 코바나를 직접 경영했고, 그래서 그 코바나의 전시 관련해서 서로가 인연을 많이 쌓았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무속인 그 한덕수 총리의 부인 최아영 씨가 무속인들을 자주 만나면서 김건희 여사를 모시고 갔다, 뭐 이런 확인되지 않은 설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인터넷상에 오려내리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특히 국제 경제 협력 관련해서 어려운 시기에 한덕수 총리가 뭐 개인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지를 떠나서 나라의 중심을 좀 잡아주고 정말 한미 관계의 복원과 한국 경제의 제2도약의 기틀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간직합니다. 자, 오늘은 한덕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